안녕하세요. 지난 5월 25일 무려 8개 ETF가 상장했습니다. 기초지수가 있긴 하나 운용 역량이 최대 30%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는 액티브 ETF인 만큼 어느 정도 운용 경과를 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였는데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는 액티브 ETF지만 액티브 ETF 같지 않은 운용 전략이 딱 정해져 있는 ETF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BBIG 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를 보려고 합니다. BBIG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BBIG는 코로나19 이후 반등장에서 국내 증시를 주도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한국은 KRX BBIG 뉴딜 지수가 런칭돼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물론이고 하위 섹터 ETF들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ETF인 KRX, BBIG, K-뉴딜 ETF를 비롯해서 2차전지 K-뉴딜 ETF까지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글로벌 BBIG ETF를 상장을 시킨 겁니다. BBIG라는 말이 국내에서만 통용되기는 합니다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 논란이 있기도 하지요. 한국과 달리 글로벌 대표 BBIG 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글로벌 BBIG ETF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개 분야를 대표하는 테마 ETF를 각각 담는 것입니다. 비교 지수를 나스닥 100으로 설정을 했는데 BBIG 테마 ETF만 담으면 나스닥 100과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테니까 나스닥 100 ETF를 50%를 투자를 하고요. BBIG 대표 ETF 5개를 각각 10%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름은 글로벌 BBIG이지만 나스닥 100 플러스 BBIG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ETF일 것 같긴 합니다. 개별 주식이 아닌 ETF를 편입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EMP 펀드라고 하는데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 그럼 어떤 ETF를 담느냐? 나스닥 100은 QQQ, 그리고 QQQM,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3개가 활용될 예정이고 나머지 알파 창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BBIG를 대표하는 ETF들은 배터리가 2개입니다. 릿 그리고 이 차이나 전기차 ETF는 너무나 유명한 ETF라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죠. 차이나 전기차 ETF, 동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홍콩 상장 ETF에 투자를 합니다. 바이오는 GNOM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는 화이자, 존슨앤존스 등이 속해 있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인데 BBIG의 B는 헬스케어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인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GNOM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우리나라 BBI 지수의 인터넷은 카카오, 네이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가 선택한 인터넷을 대표하는 ETF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CLOU에 투자를 합니다. BBIG의 G를 담당할 ETF는 HERO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체, 그리고 한국의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 등 글로벌 게임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왜 글로벌 X 것만 담느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X가 미래에셋 거죠. 글로벌 X는 테마 ETF에 특화된 미국 운용사였는데 2018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그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ETF는 예시일 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10% 동일 비중이 아니라 ETF별 투자 비중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0%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그 리밸런싱 주기 때마다 개별 ETF의 비중을 10%로 다시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5월 25일 기준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예시로 보여드린 ETF들이 그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ETF는 QQQ 그리고 QQQM이 각각 약 25%씩 편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테마 ETF들 5개가 10% 비중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쪽을 대표하는 ETF는 릿과 차이나 전기차 ETF 2개가 담겨 있으니까 BBIG 중 나머지 3개 산업에 비해서 배터리의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KRX BBIGK 뉴딜 ETF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코스피를 못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KRX BBIGK 뉴딜 지수가 런칭한 게 2020년 9월 7일인데요. 3분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이 없는 BBIGK 뉴딜 지수가 코스피 대비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타이거 글로벌 BBIG는 나스닥 100과 비교를 했을 때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의 성과가 엄청나게 좋거나 혹은 엄청나게 나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 ETF들의 4월 말 기준 월간 운용 보고서 중 일부를 넣어놨는데요. 개별 ETF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이 섹터별 비중이고 오른쪽이 국가별 비중, 그리고 그 밑에는 수익률이 나와 있고요. 탑10 홀딩스, 그러니까 편입 비상의 10개 종목의 비중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대표하는 ETF 중 하나인 릿의 4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 현황이고, 얘는 차이나 전기차이고요. 얘는 바이오를 대표하는 GN, 그리고 인터넷을 대표하는 CLO U의 4월 말 기준 월간 운용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를 넣어놨습니다. 얘는 HERO이고요. ETF들의 성격을 한눈에 보면 나스닥 100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은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성장주가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5개 ETF 성과가 모두 정말 좋았습니다. 작년 한 해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였던 전기차 2차전지 ETF인 릿, 그리고 얘는 중국 전기차 ETF인데요. 성과가 127, 116%입니다. 나머지 ETF들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었죠. 성장주, 기술주 대표 인덱스인 QQQ 대비해서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색 차트, 연초 이후 수익률을 같이 넣어둔 건데 작년과 달리 많이 부진합니다.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좀 많이 부진한데요. 타이거 글로벌 BBIG 성과 역시 성장주들이 올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하나만 투자했을 때보다 괜찮을까? 성과가 더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 100이 IT나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그러니까 성장주들을 대표하는 이 3개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타이거 글로벌 BBIG는 물론 3개 섹터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도 높고 산업재나 소재의 비중도 일부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비중을 보더라도 나스닥 100이 미국 96.6%로 절대적인 반면에 타이거 글로벌 BBIG는 중국 15.7%를 비롯해서 미국 외 국가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탑10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나스닥 100 대비해서 낮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나스닥 100은 탑10 종목을 다 합치면 무려 50% 수준에 달합니다. 100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지만 실제는 거의 이 10개 종목의 등락에 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거 글로벌 BBIG는 탑10 종목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제한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BBIG는 ETF를 편입하지만 실제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털어보면 5월 24일 기준 약 250개 정도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자료가 조금 이상하죠. 30%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다 더하면 43.6%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4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9% 수준이에요. 앞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요. 실제 30% 수준으로 탑10 종목을 제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 100 대비해서 탑10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가 이끄는 시장에서는 이 타이거 글로벌 BBIG는 필연적으로 나스닥 100 대비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가 EMP 펀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요. EMP 펀드는 실질적으로 보수를 2번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ETF 자체의 보수가 0.5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피투자 ETF들 역시 보수가 있어요. 게다가 나스닥 100 ETF인 QQQ와 QQQM을 제외하면 나머지 ETF들 테마 ETF이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총보수가 0.55%이지만 피투자 펀드 보수까지 감안하면 연간 1% 정도를 보수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ETF 수익률은 보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가 비싸더라도 수익률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보수가 비싼 ETF를 투자하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 다소 조금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나 5월 25일 상장한 다른 액티브 ETF와 달리 운용력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작년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글로벌 BBIG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개별 ETF를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